이 노래는 그 어제에 이어서 8090 노래 중에 가사가 좋은 노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첫 부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1994년에 나온 강산애라는 가수의 넌 할 수 있어 라는 노래입니다. 젊은 시절 한 번쯤 노래방에서나 친구들과 같이 노래방에서 불러봤던 노랫말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이런 진부한 노래들, 이런 노래말들이, 저런 멘트들이 평소에는 사실 흘려 들을 법한 저런 가사들이 어느 날 문득 마음에 와 닿는다면 나의 마음에도 양식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후회하지 않는다면 소중하게 간직해 언젠가 웃으며 말할 수 있을 테니 그 모든 이유가 견딜 수 없이 너무 힘들다고 해도 너는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너다.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좋죠? 힘내자. 화이팅. 포기하지 말자. 우리는 할 수 있다. 누구나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이고 친할수록 가까울수록 이런 말들을 꺼내는 게 좀 낯가름스럽긴 하지만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줘도 모자람이 없는 힘이 되는 말들입니다. 대주주TV 방송을 듣고 있는 지금 누군가도 마음의 양식이 필요했을 때 이 한마디 툭 던진 말이 큰 힘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인드 살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후회하고 이런 노래예요. 있다면 좋은 노래인데 다 노래방에서 저 옛날에 마지막 다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부르던 그런 참 그 시절이 요새 참 저런 노래를 불러보는 지 오래된 것 같지만 아무튼 아이고 우리 시장 오늘 선물 옵션 만기 끝났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렇게 막 나스닥이 오르고 오늘도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오르는데도 와 징하게 누른다 싶습니다. 진짜 우리 시장이 그렇게 만기에 갇혀서 저는 오늘 환율 떨어지지, 미국 시장 좋지, 국내 기업들의 실적 펀더멘탈 좋지. 경기 지금 글로벌 경기들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지. 내일 한번 슈팅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최대한 지금 진짜 이 움츠러들어 있던 우리 증시의 원인이 저런 옵션 만기나 특히 옵션 만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최근에 시그널 다 봐도. 그래서 만기 지난 내일은 진짜 한번 슈팅 나올 거다. 물론 사실 미래를 예측하고 증시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최대한 한번 진짜 슈팅 나올 거다라는 곳에 요번에 포지션을 한번 베팅 해봤어요. 그래서 현금도 거의 꽉 진짜 이렇게 해서 딱 담아 놓고 진짜 레버리지도 조금 쓸고 타격 최대한 진짜 한번 가자 이런 분위기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뉴스의 특징적인 거는 참 뉴스 부자 우리 한컴 신성장 동력 찾기에 쉴 새 없는 한컴 참 쉬지 않고 뭘 합니다. 우주 산업까지 진출, 위성 영상 처리, 인스페이스 인수와 세종대와 항공연구소를 설립해서 이제 인재가 중요하겠죠. 아마 지금 우주항공, 로봇 이런 쪽에서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이런 게임 회사들은 개발자들이 몸값이 너무 올라갔어요. 국내 이제 개발자가 부족할 정도로. 하여튼 이런 게 있고 네이버와 손잡고 국내 최초 클라우드 지상국 구축도. 와, 네이버와 손잡고 참 이런 뉴스 자체가 네이버랑 그냥 차라리 뉴스 제목을 한컴 위드 한컴 네이버와 손잡고 국내 최초 클라우드 지상국 구축 구축 중 이런 거 더 임팩트 있겠다 그죠. 목표는 이거 얘기했대요. 그래서 한컴 이제 M&A 할 때 인스페이스 가가지고 인스페이스 사장한테 한번 국내 최초로 한번 우리 같이
민간 위성 한번 쏴봅시다. 한컴이 위성 쏠 만큼 자금은 없지만 뭐 펀딩하면 되죠. 뭐 네이버 이런 회사 다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와, 우리나라의 기술로 민간 최초로 위성을 한번 쏘아가지고 거기다가 뭐 예를 들면 투자하는 사람들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회사 깃발 하나 가서 위에 딱 꽂아주고 위성이면 우주지만 어디 꽂을 뭐 풍선 네드벌룬이라도 우주에 풍선에 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라도 야 멋있습니다. 그 사실 뭐 내 이름 한자가 그 우주선에 기록된다면 그런 식으로 국민 펀드를 조성한다면 예를 들면 뭐 10만 원 정도부터 저 민간 한국 최초의 민간 위성에 내 이름자 하나를 써서 저기 우주선에 겉에 뭐 그런 식으로 펀딩하면 한 뭐 10만 원 정도면 이름을 새겨준다 이러면 야 돈 얼마나 모일까요? 아이디어 줘야 되겠다 나중에. 그럼 대박 아닐까요? 10만 원 내고 저도 한번 우주에 이름 석자 한번 올려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너무 또 나갔어. 그리고 또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아로와나테크 한컴이드 한컴 금거래로서 슬슬 얘기가 나오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컴 금거래에서 발행하는 금 기반의 모바일 상품권 이게 디지털 바우처 및 뭐 XR, VR, AR 융합 복합몰. 와, 이거 VR, AR 기능도 이제 쇼핑 기능도 이 플랫폼 넣나 보다. 디지털 코드가 적용된 다양한 상품을 아로하나 토큰을 매개로. 이게 이제 한컴도 토큰이 이제 진행되니까 이 아로하나라는 이 지금 테크 기업도 뭐 아로하나 토큰이 있나 봅니다. 이거 연동시키려고 하는 거 보는데 아로하나 테크 관계자는 실물 자산을 디지털화하여 그렇지 글로벌 유통 및 거래가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로하나 프로젝트의 목표인데 이 첫 단추로 한컴 위드와 금거래소랑 같이 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으니까 아직 오픈을 안 하고 판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전략적 파트너들은 이미 그런 거 있어요. 우리가 뭐 동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네에 조그맣게 뭐 닭집 하나 만들려고 하다가 야 이거 진짜 통닭 컨벤션 센터처럼 한번 우리가 만들자고 판이 커졌으면 그거 빨리 컨벤션 센터 오픈하고 나면 그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사업자들을 함께하기 협력사들을 하기 힘들어요. 함께 하고 나면 그러니까 법인이 오픈하고 나면 초기 지분할 때 이제 딱 중요한 사람들 참여시켜야지 그 끝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참여는 또 사업적 파트너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컴이 오픈하기 전에 판이 커지니까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 한 명이라도 중요한 사람들 넣어서 지분도 처음에 이 법인의 몸도 좀 썼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나중에 높이 멀리 가기 위해서 오픈도 뭐 사실 한두 달이 중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우리야 주식하면서 매일 일희일비 하니까 우리야 뭐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그거 빨리 먹고 뭐 딴 데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야 뭐 마음이 급한데 기업은 뭐 하나 비즈니스를 하는 거는 최소 10년, 뭐 3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니까 한두 달이 중요한 것보다는 더 완벽하게 세팅을 하고 시작하고 싶겠죠. 특히나 이런 새로운 거래 플랫폼이라는 것이 안전성의 문제가 100번, 1000번이라도 안전성의 문제를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는 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현대모비스 5.7% 급등 이게 조금 장 막판에 현대모비스가 오르고 현대글로비스는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요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정리한 멘트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현대 글로비스의 지분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에 왔어요. 현대차 그룹이. 왜냐하면 작년 말부터 공정거래법이 이제 시행돼서 일감 몰아주기의 대상, 뭐 모비스나 글로비스는 다 운송이고 막 이렇게 일감을 몰아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몰아주기 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30%에서 20%로 무조건 낮춰야 돼요. 이에 이제 관계상. 그래서 이거 지금 이제 보면 현대 지금 자동차가 아니라 잠깐만요. 글로비스의 지금 지분이 여기 보시면 정의선, 정몽구, 뭐 현대자동차 정도 해가지고 이거 지금 벌써 3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최소 이 정의선
회장의 지분을 뭐 한 10% 정도 하여튼 이건 뭐 현대자동차든 하여튼 글로비스 지분 10%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슈가. 그러면 글로비스의 지분을 이제 팔게 되면 여기 아까 보면 글로비스가 현대자동차가 한 4.8% 정도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룹 내 이제 지배 구조가 좀 약해지니까 이게 현대차가 최대 주주가 현대모비스예요. 21%를 갖고 있어요. 현대모비스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순환 출자로 하여튼 현대차 그룹이라는 회사의 지분 구조가 좀 약해지니까 글로비스 팔고 현대모비스를 아예 추가적으로 지분을 확보 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얘기다라고 해서 글로비스의 블록딜 루머가 돌고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늘릴 거다 이래가지고 모비스가 오늘 급등했어요. 차트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차트 보면서 또 이해가 있다. 현대 글로비스 오늘 빠지죠, 이렇게 위에서. 그 다음에 최근에 바닥을 기고 있던 모비스 오늘 튀어 오릅니다. 이 뭐 당연히 기관들 저런 거 미리 냄새 맡고 오늘 기관 매수 들어왔을 거예요. 얍삽하죠. 연기금 팔면서 요거는 어떻게 미리 뭐 뭔가 캐치했다 봐야죠. 투신이나 이런 거 보면 참 반칙이에요. 우리는 이네들은 아침부터 사서 쭉 사놓고 장막 끝나고 뉴스 띵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거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코멘트는 관련 애널리스트 코멘트예요. 이쪽 섹터 전문가. 그래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닌데 시나리오는 하여튼 현대모비스를 아예 지주사로 전환해 버리면 현금 뭐 출자해서 뭐 제일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대 주주 입장에서도 뭐 글로비스 굳이 안 팔아도 되고 이거 블록딜을 하게 되면 이거 글로비스의 지분으로 10%를 정의선 회장이 팔 때 저거의 조기가 엄청 수익 난 거 아닐 거예요. 글로비스. 그러면 세금도 엄청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지주사로 해버려서 글로비스를 안아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 근데 오히려 그 글로비스 블록딜 루머가 돈 거는 1번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제일 편하게 그냥 블록딜로 그냥 확 줄여버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로 가고 있지만, 하여튼 여기 담당 애널리스트는 지주사 전환이 제일 유리한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현대 글로비스 지분 10%를 그러니까 블록딜 형태로 매각하는 거. 근데 이게 조금 제일 오너 입장에서 불리한 건데 이렇게 되면 뭐 차익 실현에 대한 과세해야 되고, 블록딜이 실패하면 뭐 실패는 안 할 건데 뭐 할인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여튼 주가도 좀 하락하게 되고 글로비스가 특히 타격이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팔아서 세금 냈고 이러면 뭐 그 남은 자금으로 모비스 지분을 매입해봤자 뭐 또 세금 내고 하니까 그만큼 지배 구조가 좀 약해지는, 그 돈 그대로 매입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이건 애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전문가는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이거 맞고 안 맞고 세 가지 시나리오는 현대 글로비스 지분 10%를 PI 뭐 파이낸셜 뭐 인베스팅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PI에 PRS 방식으로 매각하는 거다. PRS 방식 또 뭐지? 한번 잠깐 볼게요. PRS 방식은 블록딜은 아예 할인해서 덩어리로 장외에서 팔면서 너네가 알아서 해라고 해서 하여튼 할인율로 넘기는 거고, PRS는 이런 거래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 약간 이 주식이라는 거를 10%를 넘기는데 상대방한테 넘겼는데 조건을 달아요. 이 계약 당시보다 나중에 뭐 1년이나 2년이나 3년 후에 이 계약 당시보다 파는 게 아니라 권리를 넘기면서, 약간 전환사채 개념인데 넘기면서 이 주가가 이 이후로 이것보다 나중에 결국 오르면 그 차익은 돈 나한테 너한테 가져가고 이 권리를 주면서, 손실일 경우에는 내가 보존해 줄게라고 하면서 이 주가 수익 스와프 형식으로 하여튼 지분을 소유 지분의 권리만 어디로 이전시키는 형식인가 봐요. 이런 경우에는 배당권과 의결권을 상대방한테 넘기지는 않으니까 뭐 하여튼 이게 차라리 하여튼 세 번째가 오히려 세금 이슈도 좀 덜하고 과세 측면에서는 물론 불리한, 이것도 넘기는 거니까 세금 입장에서는 아까 2번하고 똑같은데, 이게 블록딜은 넘기면 바로 할인율만큼 시장의 매물로 나오기 때문에 글로비스의 하락은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런 그 주가 수익 스와프 PRS 방식은 오히려 글로비스의 하락은 좀 방어할 수 있는 선택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올해 안에까지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여튼 뭐 세 가지 방법 다 떠나가지고
어쨌든 글로비스는 좀 불리합니다, 지금. 글로비스한 데는 이래나 저래나 조금 지금 불확실성이 하나 리스크가 생긴 거고, 모비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승에 약간의 모멘텀을 탔어요. 왜냐면 모비스 지분은 네치나 뭐 지주사 전환 하나 어쨌든 모비스가 지금 그 현대차 그룹 내에서 부각되고 정의선 회장이 모비스 지분을 늘리거나 뭐 지주사 전환하거나 모비스의 주가에는 모멘텀이 된 거라서 모비스 뭐 평소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요거 내용을 한번 꼭 미리 좀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왜 미리 파악하는 게 요새 참 중요한 게 잠깐 딴 얘기인데 오늘 준비도 한 아니 장중에 시젠이 1대1 무상증자 1대1입니까? 하여튼 무상증자 한다는 공시가 뜨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뉴스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다 캐치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와 무중 호젠데 하면서 이제 진단키트의 대장이니까 시젠을 열었더니 그때 주가가 어땠냐 하면 마이너스 0.2%인가 그렇더라고요. 야, 참 진단키트는 이제 무중이 떠도 무중 이슈가 떠도 주가가 안 오르는구나 이러면서 한 1분, 2분 갑자기 급등하는 거예요. 그때 또 껄껄댔죠. 예를 들면 저도 뭐 살걸 그러게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미리 캐치를 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시젠을 필두로 랩지로미스나 지금 키트 주들한테 물린 분들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물려있던 주식들이 좀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중이라는 카드를 특히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기업들을 몇 개. 이것도 잠깐 뭐 말씀을 뭐 드렸습니다. 이것도 뭐 잠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폰도 슈퍼사이클, 애플 올해 연간 판매량 경신 유력. 아이폰 잘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이폰 잘 팔리면 하이비전. 오늘 하이비전 오늘 약간 또 주담 통화를 잠깐 해봤는데 그래요. 하여튼 이건 짧게 세 가지 포인트. 하여튼 올해 매출은 사상 최대치이고 뭐 매출은 2천억을 넘긴다고 합니다. 하이비전이 한 번도 2천억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 최대가 작년 매출이 1,800억인데 이게 작년에 1,800억 해도 예전에 1,800억 때 200억 남았는데 작년에는 1,800억 하고 옛날에는 1,600억 해도 280억 남았는데 지금 128억밖에 작년에 코로나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신제품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좀 하나 리스크는 아닌데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지금 애플이나 삼성이나 카메라 지금 스마트폰 가격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마트폰이 경기는 좋아져서 매출 볼륨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나 모듈 회사들의 지금 단가 압박이 있어가지고 마진이 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마진을 10% 옛날에는 10% 훨씬 넘게 나왔는데 한 10% 정도 잡으면 2천억 넘으면 하여튼 200억 넘는 거예요. 그 부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VR 기계나 뭐 AR 기계 같은 데도 우리 카메라가 애플 거에 들어가냐 했더니 약간 뭐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NDA 때문에 그런 건 절대 말씀드릴 수 없다. 그래서 하기는 하는군요. 이랬더니 뭐 하여튼 뭐 말씀드릴 수 없대요. 그래서 그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작년 이제껏 나가지 않았던 신제품은 올해 한 뭐 몇 가지 출시가 될 거다 애플 향으로 뭐 큰 얘기 해주셨다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자회사 프론티어 그 상장은 제가 6월이라고 했다 8월이라고 했다 했는데 6월이라는 얘기는 여의도에서 들러오는 얘기였고요. 8월이라는 얘기는 이제 회사 측에서도 8월 전까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8월 전까지는 맞는데 이게 기술 특례 상장이다 보니까 하여튼 패스트로 해서 뭐 6월까지도 뭐 일정상 불가능하지는 또 않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런 경우를 들어야 돼요. 누가 막 6월까지다 8월까지다 이런 얘기하면 일단 좀 일정은 한 8월까지로 생각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업들이 뭐 의도는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막 그렇게 하지만 늦춰지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한컴이나 미넨지나. 그래서 저도 그냥 8월까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요것도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위닉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어요. 세탁기 건조기 이거가 이제 밸류업 하느냐 아니면 이게 무리수냐 이런 얘기인데 와 이게 지금 35,000대 정도가 사전 예약 일주일 남았는데 사전 예약에 다 팔렸대요. 이게 세탁기는 150만원 정도 뭐 할인해서 140 건조기는 130 이래가지고 단가가 한 140만원 145만원 정도 되던데요. 이거 계산해보면 35,000대를 뭐 계속 단가 계산을 해보면 매출 규모가 500억 규모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닉스가 저게 저거 괜찮나 봐요. 저거 잘 팔리면 이거는 주가 걱정 없거든요. 퍼 낮고 지금 저렇게 위닉스가 이제는 LG, 삼성과 어깨를 약간 조금 아직 견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아무튼 조금 따라갈 만큼 이런 해석. 우리나라 지금 삼성이나 LG 가전 대박 아니에요? 가전 시장이. 그러면 앞으로 또 소비 폭발. 그리고 가전도 우리가 어느 순간 집에 참 필수 가전이 많아졌어요. 뭐 청정기, 건조기 언제부터 다 썼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전 시장이 그래도 이제 해외 수출하고. 그러니까 이거 포인트구나 오늘. 그래서 오늘 주가도 이렇게 쭉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저거 건조기 세탁기 잘 팔리면 저거 아니라도 올해 저는 괜찮게 봤거든요. 근데 건조기 세탁기 출시가 시장에서는 약간의 기회보다는 약간 무리수라고 생각하는 요인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너무 미세먼지로만 원래 이게 분위기 잡혔다가 먼지에 왔다 갔다 하는 진짜 먼지주가 됐는데, 세탁기와 건조기가 일단 먼지 이슈를 부가적으로 만들고 이게 주 메인이 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또 차트주로 몇 개 말씀드린 주식들 있죠. 막 이런 것도 요새 괜찮습니다. 어제 제가 세 개 종목들 JEC, 케미칼 이런 거 여전히 차트 그죠? 빡빡 섰죠. 이거 어제 제가 여기 말씀 이건 산업 종가까지 끝까지 관리하는 저한테 이제 들킨 거예요. 이거 탁 얘네들 눈치챈 거. 왜냐면 오히려 조용할 때, 그러니까 그 낚시나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을 때도 막 소란하고 시끄럽고 주변이 할 때는 뭐가 정말 튀고 특징적인 게 안 보이는데, 오히려 시장이 지금 막 가두리 양식처럼 딱 이렇게 잘 있을 때, 정말 또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이 침체되었을 때 오히려 이런 특히 바닥에서 올라가는 주식들이 요게 약간 특징되게 보이는 겁니다. 뭐 미넨지도 오늘 아까 이거 이제 간다 뭐 툭치 이까지 올라갔어요. 오늘 19,000원. 근데 약간 밀리긴 하지만 너무 이제 자기들 들켰나 해서 아이 깜짝이야 하면서 조금 한 발 뺀 게 아닌가 느낌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차트로만 참 차트로 막 얘기하는 거는 진짜 차티스트 내피셜인데, 아무튼 요새는 이런 좀 시그널들이 시장에, 그러니까 센 놈이 세고 계속 이 분위기, 와 대원미디어나 LET 진짜 이런 주식들은 지금 계속 관리가, 대원미디어는 대박이죠. 지금 뭐 보여드리기 또 아쉽지만 하여튼 근데 그럼 휴캠스는 이런 차트가 지금 너무 이 완전 큰 망치로 한번 못을 크게 박아놔가지고 꿈틀은 되는데, 원래 같으면 휴캠스가 저런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이 올라올 때 제일 대장으로 올라왔던데, 원래 옛날에 이때 이 시기만 하더라도, 이런 시기만 하더라도 휴캠스 5% 오르면 제시 2% 오르고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이 망치 한번 맞고 나서 지금 아직 해롱해롱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것도 탄소 배출권이라는 포인트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솔루션 그거는 3년 후에 지금 인식되는 거고, 올해 뭐 실적 좋고 휴캠스도 저는 하여튼 중기적으로는 기회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차트적으로 요새 바닥에서 있던 주식들이 한번 고개를 드는 흐름들을 보이는 것들은 조금 계속 주목하고 놓치면 안 된다. 이 지금 한컴 위드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뉴스에 징검다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이게 계속 지금 다시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느 순간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한컴 MDS 같은 주식들도 오늘 종가까지 관리를 하고요. 한글과 컴퓨터는 조금 아직 아쉽지만 추세 약간 이게 한번 다시 거래량이 좀 터져줘요. 이게 침체돼 버리면 다시 또 이게 약간 이게 조금 스물스물 빠지게 됩니다. 물론 시장이 다시 반등하면 같이 좀 올라오겠지만요. 전반적으로는 차트에 대한 최근에 뭐 해석들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지금 11시 반이 지났습니다. 내일도 태양은 반드시 뜨고 좋은 건 반드시 한번 뜬다.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